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떠올려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의 옛 기억의 한 조각을 꺼내어 그 속에 빠질 듯한 기분이 들면서 그 속의 추억거리를 떠올리면 왠지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난 듯하죠. 그 감성 안에 있는 사랑 이야기를 마치 감상하듯 즐겁게 연상하고 있으면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가슴이 설레어오는 것 같더군요. 제가 30년 만에 되찾은 사랑, 바로 그 여자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1살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저는 회사만을 위해 여러 현장에서 경험을 거듭하면서 제법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일에만 빠져 살은 탓인지 그로 인해 홍기를 놓치고 말았죠. 10년 정도 전에 결혼할 뻔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결국 헤어졌고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 더 이상 결혼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50이 넘은 외로운 독신의 중년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첫사랑은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기에 이제는 추억 속의 한 페이지로 접어두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5년 전쯤 첫사랑 그녀가 갑자기 제 꿈에 나오더군요. 다시 생각해도 참 묘한 꿈이었어요. 5년 전 어느 날 새벽쯤 저는 잠에서 깨어나며 번쩍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애써야 했죠. 하지만 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생생하게도 제 어린 시절의 일이었기에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꿈을 꿨던 그때가 제가 46살이었음에도 그때의 꿈은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라서 여전히 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게 되었죠. 그 꿈속에 저는 중학교 3학년으로 까까머리에 짙은 교복을 입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런 저의 눈에는 그 당시 반에서 인기가 많았던 제 첫사랑 정유미가 있었죠. 꿈속에 저는 때마침 수업을 마치고 책가방을 꾸미는 유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미야, 오늘 집에 갈 때 또 떡볶이 먹으러 갈까? 제 질문에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답했죠. 그래, 오늘은 달걀 튀김도 먹을까? 그녀의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을 듣고 함께 학교를 나서는 길. 꽤나 추운 겨울날이었고 전날 펑펑 내린 한방눈이 아직도 길가에 남아있었죠. 유미와 저는 춥지도 않았는지 눈을 둥글둥글 뭉쳐 서로에게 던지기도 하고 꼬마 눈사람을 만들어 학교 담장 위에 나란히 세워두기도 했네요. 털장갑이 눈에 젖어 손이 꽁꽁 얼었지만 유미와의 하굣길은 그저 즐겁기만 했죠. 떡볶이집 근처에 있는 기름집 할머니네 백구가 새끼를 낳아 꼬물거리는 강아지들을 한참 동안 구경하기도 했고, 한겨울 집도 없이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고양이가 춥겠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분이면 갈 거리를 한참 돌아다니며 놀다가 도착했죠. 함께 분식집에 도착해서 연탄불에 꽁꽁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떡볶이와 달걀 튀김을 시켜두고 그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네요. 아까 본 고양이 이야기, 기름집 할매네 백구가 언제 새끼를 낳았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였죠. 그리고 떡볶이와 달걀 튀김이 나왔습니다. 연탄불에서 조리하는 덕에 떡볶이는 연탄 불맛이 배어 있었죠. 그 향에 취해 유미와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떡볶이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미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듯 머뭇거리며 뜸을 들이더군요. 그런 유미의 모습에 저 역시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침묵을 하던 유미가 드디어 입을 열었죠. 준영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하는 유미의 말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라고 대답하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꿈은 사실 유미가 전학을 간다고 말했던 그날 일이었죠. 하지만 30년 전 실제로 겪은 것은 그 꿈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먹던 유미가 침묵 끝에 준영아, 나 갑자기 이사 가게 되었어. 아빠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하나 봐. 그래서 다음 주에 전학하게 됐어. 너한테는 미리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유미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그로 인해 유미는 초등학교 내내 이리저리 전학을 다니다가 이곳에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왔었죠. 그리고 저와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지게 된 거고요. 그 후 유미는 쭉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초등학생들도 사귄다, 연애한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어릴 적 그런 표현들은 어른들의 전유물이었죠. 유미와 저는 연애를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가까이 지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랬기에 유미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유미가 전학을 간다고? 저는 유미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떡볶이는 먹는 둥 마는 둥 아무 맛도 음미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녀와의 마지막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 말았네요. 그 시절에는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유미와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후 한때 유행했던 동창찾기 사이트를 기웃거려 봤지만 그 시절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인지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죠. 저는 유미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라고 말하던 그 꿈을 꾸고 난 후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소식을 다시금 궁금해하면서도 어쩐지 묘한 알 수 없는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느낌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꿈은 그냥 단순한 향수였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그 시절 그녀와 자주 갔던 분식집에 연탄불 향이 배어있던 그 떡볶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떡볶이를 못 잊는 건지 그녀와 함께한 시간을 못 잊는 건지 정확한 구분은 할 수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끔씩 외부 현장에 일하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을 지날 때면은 비슷하게나마 그때의 맛이라도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오래된 허름한 분식집을 찾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때의 맛을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유미가 나오는 꿈을 꾸고 2달 후 저는 고향 근처 현장으로 꽤나 오랜 기간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장 근처의 숙소에 머물면서 지내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차로 20분 거리의 고향을 방문했죠. 그때 중학교도 유미와 함께 휩쓸고 다녔던 거리도 거의 변한 것이 없더군요. 이곳은 제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옛 추억에 잠긴 저는 잠시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이 거리를 걸으며 유미와 눈싸움을 했던 곳, 우리가 꼬마 눈사람을 올려두었던 학교 담장, 장갑을 벗고 꽁꽁 얼은 손을 녹였던 길가, 그리고 새끼 강아지를 구경했던 기름집, 고양이가 지나가던 자리까지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추억에 젖어들었죠. 근데 다들 떠난 시골에 아는 사람이 남아 있으려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길을 걷다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예전 분식집이 있던 골목을 찾았습니다. 설마 이제는 없어졌겠지 생각하면서 그 골목으로 돌아서자 추억의 분식집이 눈앞에 서 있더군요. 꿈속에서도 보았던 바로 그 옛날 분식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시간여행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간판은 새로 만들었다지만은 해바라기 분식이라는 상호도 그대로더군요.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바뀌었는지 어느 후덕한 인상의 아주머니가 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떡볶이와 달걀튀김을 주문했죠. 10분이 채 되지 않아 떡볶이 끓고 있는 냄비를 내어주셨고 작은 기대를 하며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 떡볶이는 제가 늘 찾아다니던 그때 그 맛이더군요. 저는 마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만 제 앞에 유미가 없는 것만 빼고 말이죠. 그렇게 옛 추억에 푹 잠긴 채로 떡볶이를 한 조각 한 조각 집어 먹고 있을 때 분식집 문을 열고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학생은 제 첫사랑 유미였죠. 저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유미?